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이번 주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잠시 뒤 10시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큰 점도 있지만 답답한 속을 뚫어줄 말씀이라도 있을까 했을 겁니다. 사실 박 대통령도 답답할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엔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으로 알았지만 취임 후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 말입니다. 이래서 정치는 어려운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정치를 왜 다들 하려고 할까요? 어제 새 정치를 한다는 안철수 신당 측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다시 영입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이 바빠졌습니다. 한때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던 분이 안철수에서 문재인으로 다시 안철수에게로 갔기 때문입니다. 2014년 1월 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막상 당사자인 윤여준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들이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2부에서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고사해 오던 윤여준 장관을 인터뷰합니다. 새해 초 우리 증시 대폭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IT와 자동차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요. 엔저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율 문제 잠시 뒤 1부에서 오진건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 3부에서는 한 달 뒤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둔 김연아 선수 과연 올림픽 2연패가 가능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한동안의 정치 상황에 대해 살펴보는 정치 포커스 4부에서 준비합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말씀해 주실까요? 예, 여당 구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공천 유지 이런 내용도 있고요. 6.4 지방선거 후보 검증단 만들자 이런 제안성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수서발 KTX 연봉 코레일보다 더 높아 이런 내용이 있고요. 통일비용 겁내지만 혜택이 배로 크다. 그리고 간접고용 새로운 계급이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이런 헤드라인 제목들 다 재밌네요. 그런데 구의회 폐지하자는 것 이게 참 오래전부터 많이 이 국민들에게 회자되어 오던 내용인데 예, 여당이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까?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 계속해서 논의해 왔는데 지금 방안이 완전히 잡힌 겁니까? 확정이 되질 않았는데요. 예. 어저께 홍문종 사무총장이 좀 자세하게 당의 당헌 당규 개정 특위 차원의 논의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기본 방향은 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관련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입니다. 예.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 이것과 관련한 것이 사실은 정당공천제도 폐지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상향식 공천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관리위원회로 이제 개편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별 광역시 기초의회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의회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적용을 해서 대표성을 좀 더 향상시키겠다 이런 거고요. 아울러 광역단체장 연임 가능 횟수를 현재 3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당내 특위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조만간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여야 간의 협상이 가능한 시간이 부족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 기초선거 공천제도는 그대로 그럼 유지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구상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도 폐지라고 하는 대선 공약을 물타기 하려는 거다. 이 논란이 있는 새로운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이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이 정당 공천제 폐지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부소속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대선 후보 모두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거는 뭐 본인들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그걸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논란이 좀 뜨겁겠네요. 예. 교육감 선거가 쟁점이라던데 어떻습니까? 예,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릅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교육감 선거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점에는 여야 모두 지금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하고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서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제도 또는 이제 공동후보 등록제 그 도입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반면에 민주당은 그 유권자를 교원 일부 학부모로 한정하는 식의 제한적 직선제나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하고 아예 분리해서 치르는 방안 이걸 고려 중이라고 그러네요. 예, 둘 다, 예, 이 명분은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이달 중에 결론을 내기로 돼 있는데 네. 절충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긴 한데 그러나 이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또 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일단 31일까지인데요. 1월 28일 그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주호영 위원장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 4일부터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니까 이제 더 늦출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정개특위가 지난달 27일에 그 정당 공천제 폐지 관련해서 공청회를 열었고 내일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관련한 공청회도 연다 그럽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아직 명확히 지금 그 당론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오늘 오전에 또 조찬 모임 갖고 활동 방향 논의를 한다 그러네요. 예, 이 역사 교과서 채택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보수 일부 층에서 만든 교학사 교과서 네. 이 채택을 두고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채택을 했다가 처리하는 데도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전주 상산고등학교인데 네. 오늘 교학사 역사 채택 여부를 상산고등학교에서 결정한다는 이것도 또 뉴스에 올라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했다가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다 철회를 했습니다. 예. 지금 상산고만 유일하게 지금 이제 남아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여부를 오전에 이제 결정한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학사 측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어권 인정받았는데 이미 채택을 했다가 또 이 철회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상산고가 오늘 그 채택을 철회하게 되면 그 채택률 제로가 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새해 초 우리 증시 대폭락을 했습니다. 첫날만 2.2% 하락했죠. 무엇보다 외국인 매도가 컸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엔저 현상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심화되어 온 엔저 현상으로 인해 우리 기업 수출의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자동차와 IT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이라는 말도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 엔저 현상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새벽도 우리 증시 이틀 동안 폭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물량을 마구 쏟아냈는데요. 우리 경제 전망 밝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 이후로 엔저 현상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제 우리 경제 여러 가지 그 복병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엔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저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우리 수출 기업들이 그 수출 하수 손해를 보는 다시 말하면 그 원엔 환율이 그 손익분기점을 이미 벌써 크게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수익이 수출하면 할수록 악화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써 3분기에 벌써 그 어닝 쇼크가 왔고 4분기 들어서는 더욱더 실적이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그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원화 강세라고들 하는데요. 이 수출 호조에다가 경상수지 흑자로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졌다. 그래서 원화 절상 압력이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계속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원화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미국의 출구 전략으로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엔화는 크게 약세가 되는데 원화는 약세가 어렵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아마 1월 말 이번 달 말쯤에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 통계가 발표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화 절상 압력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어요. 예. 원화는 아마도 금년에도 소폭이지만 강세를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자본 유출 가능성이 이제 계속 제기되어 왔었는데 그렇다면 원화 약세가 되어야 될 텐데요. 예, 그런 우리를 불식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한국 경제가 펀더멘탈이 양호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오히려 거꾸로 한국 경제가 지금 내수가 워낙 침체해서 현재 수출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내수가 워낙 침체하니까 한국은 그 원자재나 이런 거 중간재를 수입해서 이제 투자하고 하는데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이 안 돼서 작년에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 0.8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수출이 증가한 게 아니고 수출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12%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2.2% 증가 안 했어요. 그런데 예. 수출 증가해서가 아니고 내수가 오히려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자꾸 그걸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펀더멘탈이 안 좋아가지고 난 그 불황의 흑자 때문에 문제는 이게 이제 아마 이달 말쯤에 작년도 흑자가 약 700억 달러다라고 발표가 되면은 현재 미국은 금년에도 약 5천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상도 적자가 많이 나는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이 네 나라를 이미 지난 10월달 재무보고서에서 거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한국에 대한 원화 절상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마 잘못하면은 슈퍼 301조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펀더멘탈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마치 디플레이션 초기처럼 지금 소비가 안 되고 물가가 그래서 오르지 않고 결국은 성장률이 낮아지고 이런 현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오히려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투자가 안 되면서 수입이 감소해서 흑자가 나는데 이것 때문에 예.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절상 압력을 받게 되면은 수출이 더 안 돼서 경제가 이것을 이걸 대책을 잘못 세우면은 정말 장기 저성장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일본 엔화의 변동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난해 말에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105.31엔, 그러니까 그 전해, 1년 전에 비해서 21.4%나 올랐는데요. 그 일각에선 엔화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데 그동안 일본의 엔화 양적 완화는 주로 외채 매입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이거 언제까지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또한 4, 5월 달 되면 출구 전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지금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이번 연초에 예. 고르다 일본은행 총재가 제3강조를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약 0%대 물가 상승률인데 이것이 물가 상승률이 2%가 거의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양적 완화를 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앞으로 일본의 양적 완화는 한 2년 정도 더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은행 총재도 2년 정도까지는 가고 2년 정도까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다 얘기했으니까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가도 엔화 약세는 이제 대세다.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화가 2011년대 76엔 정도까지 갔고 작년 초마다로 89엔대 지금 현재 105엔대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 중에 아마 110엔대까지 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 한 2분기 정도에 115엔대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올해도 계속해서 일본 엔화는 저평가가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이 엔저가 계속되면서 일본 수출이 호전되고 있고 또 국제금리 상승으로 일본의 그 소득 수지 흑자폭이 커져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면 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 절상 압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이제 그 엔저 때문에 벌써 이제 수출이 작년 3월 달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현재 문제는 일본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물가 상승률이 확실하게 2% 될 때까지 하겠다. 아주 그런 얘기인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런 정책들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지지를 안 하면은 일본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동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 생각해서 G20 회의라든지 이런 중요 국제 회의에서 일본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걸 믿고 아베가 저렇게 경제 안보 면에서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또 게다가 지난 3, 4년간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로존 자체가 양적 완화를 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이거를 막을 수가 제재를 가하면 자가 모순에 봉착하게 돼서 제재를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달러도 강세가 되고 또 이나라는 양적 완화 정책을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달러는 강세 정책을 하고 이나라는 약세를 가속화시키는 이 두 양대국의 서로 다른 정책 이것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굉장히 샌드위치 현상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원엔 환율이 올해 100원 대비 1,030원 정도로 다들 보고 있던데 교수님 의견은 그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보시네요. 지금 제가 생각으로는 만약에 원엔 환율이 예컨대 엔달러가 110엔 정도까지 가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050원 지금 1,050원이거든요. 예. 많게도 950엔까지 갑니다. 100엔당. 예. 그런데 만약 이것이 조금만 더 변동이 생겨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선이 깨지고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110엔대가 깨질 우려가 제기되면 이것이 우리나라 100엔당 원 환율이 900원대도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장 이렇게 될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손익분기점 환율이 수출 기업들의 손익분기점 환율이 약 1,190원 정도이기 때문에 벌써 이게 뭐 1,190원이고 혹은 950원, 900원대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고요. 이게 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도 편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국회 예산 이 정책처에서는 1,070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경제연구소들은 평균 1달러 한 1,060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년 말보다는 원화 가치가 조금 내렸지만은 결국 작년 평균에 비하면 원화 지상이 뚜렷합니다. 교수님께서 올 한 해 원달러 환율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환율 전망이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그 미국의 동향을 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이런 걸 동향을 볼 때 지금 1,050원 가고 있는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 그걸 확실시 되고요. 제가 본 게는 1월 말 정도에 국제수지 우리나라 경상 흑자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2분기 정도나 1분기 정도에 미국의 출구 전략이 본격화되면은 1,040원대, 1,030원대까지 1,040원을 넘었을 가능성도 밑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평균 1,040원대 중반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경제연구소 전망보다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하는 사람들 다 좋아할 거고, 또 유학생 돈 기르기 아빠들 좋아할 거고, 예, 그렇네요. 그런데 수출 기업들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될 판인데, 문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재무적인 영향 등 여러 점에서 더 어렵다는 이제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중소기업들은 실제로는 이제 현재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로는 약 68%가 환해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가손을 고스란히 그냥 지금 받으면서 재산성이 악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소기업 경우에는 일본 수출이 많아요. 이제 중소기업들이 가까운 데가 일본이니까 일본어 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일본어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차손이 또 굉장히 수출할수록 더 손해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대기업 수출에 납품을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 경우에는 대기업이
받는 수출 단가 인하 압력을 예. 중소기업이 납품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정말 대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자체로서는 너무너무 대책이 현재 힘든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환해지 같은 걸 좀 비용 같은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이 너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전 자금을 좀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 지금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시아 금융학회 회장 오진근 교수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네요. 매번 똑같은 이메일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송금 전에는 전화를 통한 계좌 확인 잊지 마세요. 해킹으로 인한 무역대금 사기 방지 캠페인 한국무역협회와 경찰청, 전국은행연합회가 함께합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예, 출발 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후에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사심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2분 40초 됐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비랑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사고 난 구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한강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난 이 부근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점 잔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 이동 차량도 꾸준하게 많은 상태인데요. 가양대교부터 서강대교, 다시 마포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청남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는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도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상계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 때문에 지금 수락지에도 밀리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감안하셔야겠고요. 이후로 월계 1교를 지나 성수 분기점까지 긴 구간 차량들 가다서기를 반복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2월 12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차들이 다 2,000으로 빠지고 있네? 아, 롯데 아울렛이 있었네. 여보, 우리도 이제 가까운 이천으로 갈까?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12월 13일부터 쇼핑이 더 가까워진다. 해외 명품부터 아동 스포츠까지 350여 개 유명 브랜드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진짜 크고 가깝네. 예, 이번에는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현한 기자 연결되겠습니다. 강현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야스쿠니 참배 후 폭풍이 예전하다고 하군요. 이 미국이 일본의 경고 메시지를 직접 날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본 지지통신의 보도죠. 첫 케이글 미 국방장관이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과에 전화회담에서 일본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헤이글 장관이 일본은 미국과 공통의 목표인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한국과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에 대해서 오노데라 방위상이 야스쿠니 참배로 한국, 중국의 마음에 상처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미국 측에 이해를 구했지만 헤이글 장관이 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미일 국방장관 간 전화회담은 지난달 27일 예정돼 있었지만 아베 총리가 전날 갑자기 야스쿠니를 참배하자 미국 측이 연기를 요청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방글라데시가 5일 총선을 치르는데요. 이 야권이 불참했네요. 그래서 여당이 삭슬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방글라데시에서는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 주도의 야당연합이 선거 공정성을 문제 삼아 아예 불참한 가운데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총 300개 선거구 가운데서 153개 선거구에서는 아예 여당 후보가 단독 후보에서 사실상 당선이 됐고요. 147개 선거구만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이건 역시 야권 지지자들이 선거 방해에 나서서 투표소 200여 곳이 불에 타고 최소 16명이 사망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야권은 여전히 선거 불복을 다짐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최근 5년간 평균 6%의 성장률을 달성한 방글라데시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 민주화의 길이 남아있는 나라들이군요. 이 아시아 곳곳이 계속 시끄럽습니다. 이 캄보디아에서도 지난 7월 총선 결과에 불복한 야권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캄보디아 야권은 지난해 7.28 총선이 부정선거라면서 훈센 총리의 퇴진을 요구해 왔는데요. 여기에다 최근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캄보디아 법원이 최근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통합야당 지도부에 대한 소환장까지 발부했습니다. 국방부도 사태 악화 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캄보디아 전국이 점점 혼란에 빠지고 있는데요. 한국 업체들이 캄보디아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 근로자 파업에 따른 조업 차질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우리 정치 참 바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역시 안철수 신당입니다. 그간 정치판에서 책사로 불리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안철수 의원과는 한 차례 길별한 바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몸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윤 전 장관의 합류를 두고 말들이 무성합니다. 윤여준 전 장관의 합류로 안철수 신당이 내세우는 새 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가시화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당사자인 윤여준 전 장관 의견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전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제가 인터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제 윤 위원장으로 불려야 되겠습니다. 예. 뭐라고 불러줘도 좋습니다. 예, 근데 이 윤 위원장께서 안철수 의원 원래 청춘 콘서트 기획하면서 이 멘토를 그렇죠. 불리셨는데,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당시 후보 지지하시고, 네. 예. 이번에 또 안철수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든 방송들에 있어서 전부 다 이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어떻게 생각하신 겁니까? 어제 공교롭게 일요일이라서요. 예. 이렇게 공교롭게도 일요일이라 뉴스가 없는 날이니까 그랬겠죠. 예, 다른 정치 뉴스가 없었죠. 예. 어떻게 해서 가신 겁니까? 네? 어떻게 갔냐고요? 예, 삼고 초려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 제가 무슨 삼고 초려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전부터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 계속해서 다시 업소를 한다는 소문들이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읍소까지는 아니래도요. 예. 그러니까 8월 초에 한 2년 만에 만난 셈이죠. 예. 8월 초에 만났는데 그때 아주 간곡하게 좀 봐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서
예, 다 사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 5달이 걸린 셈인데요. 예. 네, 5개월 동안 뭐 상 끈질기게 습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서, 왜냐하면 평소에 현실 정치에 발을 디미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마음이 안 내키는 일이었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저한테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는지 그것도 자신이 없고, 그래서 아이고 전 안 하는 테니까 좋은 분 찾아서 하라고 계속 그렇게 왔던 거죠. 네. 결국 3고 초려가 아니고 한 10고 초려가 있었군요. 아이고, 예. 그렇게까지 얘기하기 싫고요. 예, 제가 뭐 근데- 제갈 양도 아닌데요.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 전에 한번 말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윤 전 장관이 멘토라면 나한테는 뭐 김재동, 뭐 김여정 등 멘토 많다. 이런 말 실수해서 결국 10고 초려까지 가게 또 됐군요. 뭐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어쨌든 예, 공동위원장 맡으셨는데 네.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맡으신 겁니까? 그게 그 네 분이 업무가 어떻게 분장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첫 회의를 한대요. 제가 예. 이제 들어간 이후에. 예. 그냥 월요일 날 회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나가 보면 이게 이제 네 분이 어떻게 업무를 나눠 맡고 있는지 저한테는 어떤 관련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네. 예, 이번에 언론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어보니까 이 안 의원이 달라졌다. 그런데 대단히 집요해졌고 굉장히 인상이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만나서 한두 번 얘기해보니까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청춘 콘서트 할 때 제가 이제 겪어봤던 예, 그 기억을 되살려 볼 때 그 당시 안철수 그 교수죠. 그 당시는 예, 교수 성격으로 봐서 그 사람을 같은 목적으로 계속 거절당하면서 두 번, 세 번 하실 거라고는 저는 안 봤거든요. 그때. 예, 예,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정말 단호하게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러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정치를 하더니 굉장히 집요해졌구나. 그걸 제일 먼저 느꼈어요. 예, 집요해진 게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이게 뭐, 좋은 것에 집요하면 좋은 점일 것이고요. 예, 그렇죠. 나쁜 일에 집요하면 나쁜 거겠죠. 그러나 예. 현실 정치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자기 목표를 정했으면 집요하지 않고서 이거 어떻게 추구하겠어요, 이거, 그죠? 예. 그런 점은 있는 거죠. 네. 예, 제가 좀 아픈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우리 윤여준 위원장님 이러면 뭐 여러 그 분들이 보수의 책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그 책사라만 예. 좀 이제 예.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책사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든 이제 문재인 캠프로 지난번에 가셨을 때 예. 하신 말씀이 문재인 후보가 민주주의를 하고 국민 통합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한 말씀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뭐 가장 적합하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 당시는 상대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박근혜 후보 예, 그렇군요. 비교해 볼 때 예. 저는 평소에도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이 너무 예.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라서 수직적이고 시대에 안 맞는다. 좀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예. 네,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박근혜 후보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라고 봤다는 뜻이죠. 네. 예, 그렇군요. 네. 이 안철수 의원의 정치가 3세대 정치라고 규정을 하시는데 예. 제 평소 생각은 그냥 쓸데없이 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새누리당의 1세대 정치, 민주당의 2세대 정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민생 뒷짐밀리고 있다. 이제 안철수 의원 정치는 3세대 정치다. 그리고 이 새 정치는 모든 국민의 열망이다 하면서 필연적으로 등장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예. 근데 국민들에게는 사실 이 새 정치라는 게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아직까지 새 정치가 뭐라는 걸 알맹이를 안 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모호하잖아요. 예. 무엇을 그렇죠. 구체적으로 추구하겠다는 것이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빨리 내놨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게 준비가 덜 됐는지 아니면 준비를 해놓고 타이밍을 보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으나 아직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시간은 가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뭐 실망한 분도 있고 뭐 지친 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그 신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는데요. 저도 그래서 답답하다고 비판을 여러 번 했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대변인이 그 빨강인지 파랑인지 노랑인지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사자바 비판만 한다. 네. 또 아니 뭐
비판이야 자기들이 비판받을 일을 했으니까 누구야 시민한 사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예. 비판받을 짓을 안 하면 고만이지 비판하는 사람을 나무랄 입장은 아니죠 민주당이. 예. 그러나 그 말은 맞지요. 뭔가 해가 색깔을 내놓으라는 주문을 만든 주문이죠. 예, 어떻든 이게 정당이 보수 중심이 아니라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가 맞다면 그렇죠. 이념이 불분명한 안철수 신당보다 오히려 이념이 분명한 민주당이나 뭐 분명한 것도 아닙니다만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요. 예, 그 두 당이 정치에서 오히려 옳은 방향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요. 예. 지금 두 정당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지요. 예.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얼마입니까? 뭐 127석을 가진 거대한 제1야당입니다. 예. 근데 여론조사 할 때마다 10%대예요 지지도가. 예, 그렇죠. 그러면 이념이 아무리 좋은들 국민이 지지 안 해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또 지금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거대한 집권여당입니다. 예. 그런데 자율성이 하나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마치 군대가 제식훈련하듯이 움직이는 정당이 무슨 민주정당이에요.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념이 아무리 좋은들 그걸 구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거 소용없는 거죠. 이념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념이라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차이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안철수 이제 신당에서 이 정강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문자 그대로 책사 역할을 하셔야 되겠군요. 아니, 책사 그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책사도 아니지만요. 예. 저는 어쨌든 그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우선 제일 시급한 게 예. 이 새정치라는 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제시하는 걸 준비하는 게 제일 시급하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준비가 어디까지 됐는지 좀 알아도 보고요. 예. 네,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여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학자분들의 자문도 받고 또 내부에 예. 있는 분들의 힘을 합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새해 첫날에 안철수 의원이 그 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걸 두고 야권에서 여러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 당연히 참배해야죠. 예. 역사를 보는 눈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대로 가는 과대로. 예,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어떤 건국 대통령이고 산업화를 이끈 대통령인데 과오가 있는 건 물론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현충원 가서 전직 대통령 참배하는데 왜 굳이 두 장만 뺍니까? 예. 저는 문재인 후보 때도 저는 그거 사실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가 진정 있게 사과하면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 기억 안 나세요? 예, 그렇죠. 근데 끝내 안 갔습니다. 제가 중간에 문 후보한테 문제제기한 일이 있어요. 왜 국민에게 약속하고 안 가느냐. 그랬더니 당내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참 쉽지 않다고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한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죠. 예. 역시 그 위원장님께서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지 않으니까 예, 대단히 명쾌하십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떻든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만드는 신당이 그 민주당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많이 받아온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반사익만 챙긴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지 예, 후보자를 대입을 하면 또 지지가 잘 나오지 않아요. 세물이 없기 때문입니까? 후보 이제 물론 안철수 의원 개인이나 안철수 의원이 추구하는 신당에 대한 뭐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요. 예.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특히 뭐 지방선거 같은 건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이슈가 크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 지역별 후보의 경쟁력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선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후보를 선정할 때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많은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선거구가. 예,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지방선거다 보니까 인물이 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 있죠. 네. 예, 이번 선거 안철수 신당 이름으로 치를 수 있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예. 막 정치 세력이 말 정당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게 저는 원칙 맞다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정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고 정당 정책을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6월 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선거에 정당을 만들어서 정당 공천을 하고 선거를 치르려면 당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가 앞당겨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이거 두세 달 안에 당을 만들 수 있을지 저는 그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준비는 오래 해왔는데. 글쎄요, 어디까지가 준비가 됐는지 제가 알지 못해서. 네. 결국 인물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것이 이제 주변에서 우려하는 시각입니다. 네. 예, 새 인물이 좀 영입돼야 되는데 김윤석 위원장은 지난번에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 곧 가시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준비가 왜 없겠습니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 뭐 그 특별한 인물을 그 영입되는 걸 알고 계신 건 아니죠? 없습니다. 저는 없고요. 예. 근데 안 의원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나 봐요. 예. 예, 그래서 나름대로 뭐 진행된 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예.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는 게 아직 없습니다. 예, 지방선거에서 이제 야권연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예, 새 정치 한다면서 야권연대 먼저 나서기도 네네. 뭐 할 건데, 네. 문제는 그 야권연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네. 이 새누리당의 야당이 분열되면 일방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선거 승패를 놓고 보면 야권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정당들이 선거 때 뭐 다 이것저것 다 무릅쓰고 그냥 선거에서 이길 목적 하나로만 연대하는 건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연대한다고 반드시 또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죠. 예. 저게 참 과제입니다. 과제.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보죠. 예. 그런데 신당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신당을 만들면 당당하게 당 다 후보를 내서 심판을 받아야지. 예. 또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현실을 감안하면 참 쉽지 않은 판단이 돼야 되고 원칙을 보면 당연히 다 내야 되고 그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저도 지금은 참 판단하기 어렵네요. 예, 솔직히 말해서 지금 특검이 그 야권연대에 고리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야권연석회의에서. 그 이슈에 한해서만 아닌가요? 예,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뭐 일부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야권연대의 고리로 이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하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걸 뭐 기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 문제에 한해서만 연대한 것 같던데요. 예, 좀 그랬으면 좋겠죠. 예, 이런 걸 그 정치공학적으로 고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그거 국민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게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관심 지역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박원순 시장이 또 안철수 의원하고 지난번에 단일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양보를 해서 박 시장이 탄생을 했는데, 박 시장이 민주당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요. 후보 내야 됩니까? 근데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양보할 적에는 아니면 양보할 적에는요. 예. 그 당시 박원순 씨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입당했죠. 예, 당선된 뒤에 입당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후보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 당을 만든다고 할 때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요. 예, 내야 되겠죠. 그 국민이 그 정당이라고 평가해 주겠습니까? 윤 위원장님 나서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침부터 그런 농담을 하세요. 아니, 빅매치가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아이고, 참. 평소에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 많이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아니네요. 아니, 윤 위원장님 현실 정치에 나서시면 합리적이시 않습니까? 아유, 아니었습니다. 예. 저는 현실 정치 정말 소질이 없습니다. 예, 끝으로 짧게 의견 하나만 더 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박 대통령 오늘 곧 이제 잠시 뒤에 신년 기자회견 하는데. 네, 어떤 그렇죠.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도요. 예. 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성찰한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군요. 예, 정말 필요합니다. 예, 자기 성찰. 그건 뭐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겠죠.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 윤여준 전 장관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아빠는 얼음 낚시. 엄마는 눈조각 구경. 예쁘네. 나는 썰매 타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강 겨울축제가 12월 27일부터 열립니다. 겨울 낚시도 얼음 축제도 동강에 다 있습니다. 동강에서 만나요. 제2회 영월 동강 겨울축제.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네.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